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네이버 웹 소설로 개천기라는 그 역사 소설을 현재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24년 양력 개천절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인공지능 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내용을 또 드러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화 정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1화 조회하신 분들이 3,837명이나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네이버 웹소설에는 그 무협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무협에 지금 끼워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읽어보고 에이 무협이 아니네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 주셔서 제가 계속 그 용기를 가지고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300화 정도 깔아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앞으로 하겠지. 그런 믿음 하나로 지금 열심히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으로 계룡산 UFO 사건이라는 그 SF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웹소설에 SF 카테고리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스터리에 지금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개천기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있죠. 그건 제가 바로 이 화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제 현재 한 1400페이지 정도 되는 제 HWP 파일 제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요거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요건 2페이지로 시작을 했어요. 개천기 보시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민족이죠. 배달나라가 없으면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 우리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자 같은 조상님들이 모두 중국 사람으로 둔갑합니다. 즉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개천기 사관은 소설이기 전에 식민사관을 제거한 올바른 민족사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 웹소설의 그 머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1부 프롤로그, 2부 태호복희, 3부 치우천자, 4부 왕검단군, 5부 유의자, 6부 강태공, 7부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거 다 책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뭐 책도 안 팔리지만 아이고 내가 뭐 이걸로 돈 벌면 얼마나 벌겠냐 싶어서 그냥 전부 네이버 웹소설에 공짜로 올려놨습니다. 그 제 50대 거의 10년, 그 다음 60대 초반 10여 년에 걸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쓴 그 소설들입니다. 하나당 평균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가벼운 내용은 없고 전부 다 기본 역사 줄거리는 반드시 고증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소설로서 보탠 것들은 그건 그거대로 따로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요 개천기라는 책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건데요. 이게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천기라는 책을 쓸 때는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개천기가 없냐,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개천가라는 노래가 없냐, 뭐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그 배달 시대, 여기서 조선은 단군 조선을 말하죠. 그래서 고조선 앞에 배달 나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개천이라는 것이 왕검단군이 그 조선을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니죠. 거발환이라는 환웅이 배달을 세운 것이 개천입니다. 그래서 개천기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홈스와 왓슨의 그 형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홈스는 바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1편 프롤로그만큼은 주인공이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2편은 이제 2부가 태오보키, 3부가 치우천자, 4부가 왕검단군, 그 다음 5부가 유의자, 6부가 강태공, 이렇게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유의자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군조선 시대 최고의 그 선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홈스를 관찰하는 천문학자, 항상 천문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왓슨 역할은 윤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프롤로그에 나왔던 해달이라는 이제 1인칭 주인공이 2부에서는 발귀리로 환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그 녹색으로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전부 가공 인물입니다. 실제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인물들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희에서 이제 1인 왓슨은 발길이고, 오늘 설명드릴 치우천자와 왕검단군에서 치우천자는 일월, 제가 이름을 그냥 해달을 한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월을 천문대장으로 했고, 왕검단군에서는 신지라는 사람을 천문대장으로 했습니다. 신지가 원래 벼슬 이름인데요. 신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지를 채택했습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1인칭 이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5부, 6부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3부에서는 그 자부 대선인이 나와요. 제가 원래 자부 대선인을 왓슨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왓슨 하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대단한 분이고, 오히려 이 3부 제목을 자부 대선인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왓슨 역할은 못 드리겠고 그냥 따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우천자의 동생 치우비, 그 희생되죠. 유일하게 이제 비극을 맞이하는 치우 집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화라는 당시의 그 환웅 이름이죠. 사화라 천황이죠. 신농, 헌원, 유망 전부 실제 인물입니다. 그 다음 왕검단군은 이제 창기소라는 선인이 계셨고요. 왕검과 함께 그 부단군을 맡아줬던 웅백다, 치두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루, 왕검단군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부루. 그 다음에 당나라 요왕, 우나라 순왕, 하나라 우왕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겠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에 개천기를 지금 현재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웹소설로 연재하고 있지만 제 블로그에도 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그 영상이나 그 그림을 추가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글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개천기 사가는 한마디로 환단고기 상고사 소설입니다. 비낙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어휘를 최대한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거 비낙은 학문이 모자란 저라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자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스님들이 빈도가요, 이렇게 도가 모자란 제가요, 그러니까 빈이 가난하다 할 때 빈자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참 어감이 좋아서 저는 학자니까 빈학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빈학은 환단곡에 나오는 어휘를 최대한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어휘를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휘를 계속 새로 만들어 나아가면 아마 독자님들도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곡에 나오지 않는 어휘는 그냥 요새 말로 기술했습니다. 천문대는 그냥 천문대, 백두산은 그냥 백두산, 송화강은 그냥 송화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설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천문대가 나중에 뭐 감성이라고 이름도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올 때는 감성이라고 쓰고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천문대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독자님들은 당시 용어들이 이 소설에서 현대식으로 번역이 됐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개천기 시대로 가서 주인공들 사이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느낄 수만 있다면 비낙은 대만족입니다. 개천기 시대 의식주도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자체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림에 오게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옛날에 5,000년 전에 의식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그리면 기와집으로 그리는 거고 그 사람 머리에 자꾸 남자는 상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상투는 뭐 분명히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산 문명 유적지를 보면 그 옥으로 만든 그 옥고가 나옵니다. 옥고라는 것이 상투로 이렇게 죄던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파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설정 차원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싫으시면 그냥 네이버 웹소설만 보세요. 거기는 글만 있거든요. 글씨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따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 책의 제목은 홈스입니다. 그건 제가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어요. 일부만 홈스가 없고 제목도 그냥 개천기입니다. 왓슨은 당대 천문대장으로 계속 윤회합니다. 그리하여 환웅배달 단군조선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배달 3부작, 단군조선 3부작 도합 6권을 제가 책으로 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연재하면서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에 누락된 에필로그는 현재 집필 중인 북부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비낙하고 그 다음 천문대장을 일컫는 옛날 배달시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풍백처럼 그 풍백의 밑에 있는 천백이라는 지구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백이라는 지구이를 만들고 지금 제 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기는 한마디로 환단고기 상고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우주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그 환웅배달 단군조선 시대에 우주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어도 요 정도는 있어야 책이 읽어집니다. 환인환곡 시대에는 천부경이 있었고요. 환웅배달 시대에는 바로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복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우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팔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라 우왕이 만든 낙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주나라 문왕이 만든 문왕팔계가 있습니다. 문왕이 괴사를 쓰고 그 주공, 문왕의 아들 주공이 효사를 써서 공자가 정리한 그 주역 64개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 그 제일 타이틀을 보시면 프롤로그에는 천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태우복희에는 태우복희가 만든 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자에는 복희가 만든 복희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책에서는 이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면 태우복희의 그 우주를 간단하게 좀 복습시켰어요. 근데 지금 전부 하나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많이 뺐습니다. 그 다음 왕검단군은 마지막에 낙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라 우왕이 왕검단군 덕분에 낙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낙서가 나오고 유의자 편에서는 연재되고 있죠. 네, 문왕팔계가 들어갑니다. 문왕팔계는 좀 당겼었습니다. 이건 유의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어차피 강태공과 겹칠 뿐만 아니라 강태공에서는 그 64개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문왕팔계를 좀 당겼습니다. 강태공이 바로 문왕의 책사였죠. 네, 그 다음에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북부여를 다룰 예정인데, 북부여 끄트머리에 그 고구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마지막으로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1, 2, 3, 4, 5, 6, 7부까지는 지금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7부도 뭐 조만간 다 원고가 완성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평생 8, 9, 10, 11, 12, 13, 14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쓸만한 영웅도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영웅은 제 생각에 한 19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바둑판도 19줄이고, 그러니까 한 19번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 19편은 외전이라고 할까요? 뭐 파이널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거지만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 늘 얘기하는 우리 그 알타이 라인을 전부 연결한 위대한 우리나라를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기술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제가 평생 쓴
그 개천기 사가의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치우천자와 왕금단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우천자 편입니다. 치우천자에서는 그 주인공 천문대장 되기 전이죠. 다 항상 주인공이 내용이 전개되면서 천문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장이 될 때는 마치 데자뷰처럼 그 옛날 과정이 되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윤회됐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지한테 설화와 천왕이 자부선인이라는 대선인을 좀 가서 배워라. 그다음 그분이 우리가 모실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대풍산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칠성력이라는 걸 좀 배워가지고 와라. 그럼 막중한 그 임무를 사화라 천왕한테 직접 듣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그냥 보통 천문관이었는데 그 장래성을 보고서 실력 있는 신지를 천왕이 직접 불러서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부 대선인을 가서 뵙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복희 8개가 나오죠. 예. 근데 요 복희 8개는 정확한데 요 복희 8개는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놔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개념만 좀 배드리려고요. 그래서 대선인을 뵙고 여기 마침 북두칠성들 이렇게 있죠. 이 자부 대선인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천이 없이 선인을 모시고 이 삼천궁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임무는 실패합니다. 자부 대선인이 뭐 내가 거기 뭐 하러 가냐. 나중에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오늘은 다 스포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하지 않고 보시고 싶으면 오늘 동영상 보지 마세요. 그래서 갔다 와서 같이 간 친구가 이제 친구 치우비인데 치우비가 자기 집안어른 치우자오지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치우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그 청구 쪽으로 또 전근을 가게 돼요. 그쪽에 군사령관으로. 그래서 마침 그분이 갔을 때 자부 대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부 대선인이 원래 여기 혜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냥 놔뒀습니다. 나중에 혜성이 나타날 때 당신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부 대선인이 예상했던 대로 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혜성이 나타나니까 자부 대선인이 이제 도와주러 옵니다. 치우천자랑 이제 동생 치우비 뭐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혜성이 나타나는데 나들 어떡하라는 거야. 막 초조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치우천자 일행은 아이고 이제 혜성도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해서 막 초조해하고 있는데 자부 대선인이 드디어 신시로 옵니다. 이때는 세 가지 절대적 조건이 하늘 한시에 교차하게 제가 기술했습니다. 천지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소설 사이에 갈로산에서 노천 그 철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철검의 위력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천근검이었죠. 앞에서 도입했던 그 하늘의 운석을 녹여서 만든 칼, 철광석 칼을 좀 미리 제가 떡밥으로 깔아놨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갈로산에 가니까 천금이 널려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 사화라 천왕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반드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어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백제가를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백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풍백하고 우사가 막 풍백과 운사가 아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우리 자부 대선인이 그 화백회의를 바로 갑니다. 네, 화백회에서는 원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천부인 보물들을 가운데 놓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천부인이 뭡니까? 청동검 여기 있죠?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방울이 되겠습니다. 천부인 할 때 인이 도장이죠. 그 도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가운데 놓고 하는데 자부 대선인이 약간의 도수를 부립니다. 그 지팡이로
그 네 개가 공중에 붕 뜨게 해서 거기 앉아있던 그 치우 천왕 앞으로 전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앞으로 놓이게. 그래서 치우 천왕을, 정확히 말하면 치우 장군을 치우 천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치우 천자가 됩니다. 천왕과 천자는 또 다른 것이죠. 그 제국의 황금기를 설계한 황실 수뇌부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 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부 대선인이 어떤 학자로서 대선인으로서 항상 보호하고 있죠. 치우비와 치우왕 같은 치우 가족이 있고, 기술 쪽은 또 고시영천, 바로 이제 천문대장 거쳐서 풍백까지 가는 그 일월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제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발전합니다. 이것도 좀 뭐 동두철학이라고 해서, 물론 치우가 이런 투구를 쓰고 있던 거는 뭐 기록에 있죠. 근데 제가 갑옷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을 제가 여기에 상상도로 넣었습니다. 치우천자가 이제 당시에 먼저 유망을 정리하죠. 그 유망이라는 그 버릇이 없는 그 제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때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라고 칭하면서 헌원이란 자가 배달국의 위험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좀 까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탕록이라는 곳에서 73전 73승을 해서 마침내 황제 헌원을 체포합니다. 그래도 황제였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배달족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체면을 세워줘서 그를 처형하는 것 대신에 품어주는 그 은덕을 베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치우비 장군이 계곡으로 유인돼 가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또 동생 뭐 치우황 뭐 이런 무신들은 황제 헌원을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또 황제 헌원을 죽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또 원수 갚는다고 또 달려들 거고, 황제 헌원은 배달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 꿈을 가진 치우 천왕이 천자로 이제 승격이 되고 천구로 천도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치우가 천자냐? 예.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서 최초의 천자는 치우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우가 천구로 천도를 해서 열병식을 하는 그 위대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왕검단군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낙서라 그랬죠? 예. 근데 이 왕검단군은 좀 쓰기가 힘들었던 게, 당연히 단군조선에 시작을 한 왕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는데, 왕검단군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커다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기술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태호 복귀 때도 사실 전쟁이 없었지만 가상의 전쟁을 만들기가 쉬웠는데, 그리고 치우 천자 때는 뭐 항상 전쟁을 했죠. 근데 이 왕검단군 때는 환의 시대가 지나고 환인 환웅의 시대가 지내고 평화롭게 단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쟁을 도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물들 묘사에 제가 더 그 신경을 썼습니다. 항상 4명이 나오는데 모두 삼천궁이라는 그 옛날 자부 대선인이 운영했던 그 학교죠. 그 교육기관의 동기생들입니다. 개천 1528년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왕검도 같이 다녔어요. 왕검이 이제 18대 거불단 천자의 아들, 18대가 마지막 환웅이죠. 그 환웅의 아들이 환단 교역기를 맞이해서 단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 소밀랑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신지, 나는 이제 천백의 아들입니다. 제 소설 주인공들은 대체로 천백이나 천문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어받게 됩니다. 제일 흙수저가 삼부 치우천자에 나온 그 천백이었죠. 예, 일월이 제일 흙수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웅백다와 치도남이 나중에 삼한관경제에 의해서 단군조선을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진안을 왕검이 대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옆에 이쪽 우리 반도 쪽을 마한을 웅백다가 나중에 통치하게 되고, 저쪽
대륙 쪽 서토를 치두남이 다스리게 됩니다. 치자니까 저 치우 집안이죠. 웅백다니까 저 웅손의 저 귀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왕검이 두 나라를 아무나 이렇게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웅백다와 치두남을 거기 보내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네 친구는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칠석제에 가서도 이렇게 뭐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칠석제는 제 3부에서 치우천자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장면에서 끝내고 기술을 못 했거든요. 칠석제는 이번에 그 4부 왕검단군에서 왕검단군 어린 시절을 빌어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환단곡에 따르면 나반과 아만이라는 아담과 이브에 해당되는 우리 조상이 있죠. 나반과 아만이 바이칼호가 천해죠. 천해에서 만났다는 그 전설을 바로 이때 칠석제로 이미 크게 지내고 있었다. 저는 실제로 칠석제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7월 7일은 음력 7월 7일입니다. 이때는 음력 달력을 쓴다고 제가 설정해 놨어요. 이 당시에는 홀수 13579를 천수라고 그랬고 2468 10을 지수라고 그랬어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즉 땡이 되는 날은 국가 최고의 명절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설날이 음력 1월 1일이고요. 3월 3일이 삼진날이고 5월 5일이 단오입니다. 7월 7일이 칠석이고 9월 9일이 중양절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설날만 있었고 이제 제가 칠석을 도입했던 거죠. 예, 단오나 삼진날은 나중에 생기는 거죠. 지금 이때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석을 기술하게 됐고 참고로 2땡, 4땡, 6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이 시작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한웅 시대가 배달이 끝났느냐?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게 정말 의아했어요. 어디에도 환단 교역기가 왔는지 얘기가 없어요. 나라가 너무 컸고 예를 들면 아사달에서 서토까지 갔다 오면 왕복 한 달이 걸린다는 거죠. 말 타고 아무리 달려도. 물론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근데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고 뭔가 통치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늘 해당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환국도 12개 나라로 나뉘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거대한 피라미드로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대륙에 보면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커서 산 같은 것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치우천자의 웅대한 환국 재건 꿈이 오히려 과잉 집행돼서 그 이후에 치액특, 축다리, 혁다세 같은 천자들이 너무 권위적 통치를 하고 그랬다. 단군 왕검은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입니다. 예약에도 밝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로 세운 질서는 피로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력진압 해봐야 일시적인 복종을 하고 새로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렇게 되니까 감복시켜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라를 셋으로 쪼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당시에는 삼신이 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예수님 다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하느님, 삼신은 지금 5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이때 당시는 삼신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에도 신이 셋 계시니까 나라도 셋이 있어야 한다. 그 논리가 사만관경제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사항은 그럼 신이 3명이냐? 그 뜻은 또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석삼무진본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신은 한 분인데 신이 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그 용어가 있어요. 마지막 거불단 환웅이 이제 쓸쓸히 사라지게 되고 희망찬 아침의 나라 단군조선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사람 간의 갈등, 단군과 부단군의 관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혀 역사적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소설로 소화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군은 예악을 좋아했다. 그래서 개천기란 음악도 저는 단군이 만드신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가사와 곡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날 개천가와. 그러나 뭐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제가 왜 개천기를 사용하지 못했느냐. 가사가 환인 환웅 단군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배달 때는 단군이란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군을 같이 그 선에서 묻어서 나 좀 같이 존경해 달라 해서 왕검의 아이디어로 환인 환웅 단군이여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백두산의 주인이여, 환인 환웅 단군의 뭐 노인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삼신 신관이 되겠습니다. 삼한관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안이 소밀랑의 하얼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사달이죠. 아사달이 나중에 옮기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아사달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색불로 단군 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하얼빈 지역이 소밀랑, 안덕향 지역, 황하 쪽 그쪽에 번안, 변안이 아니고 이건 번안입니다. 나중에 그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안, 진안은 후사만이고요. 오늘 제가 말하는 여기 진안, 번안, 마한은 전사만입니다. 백아강은 대동강 지역이었다. 이쪽 반도 쪽, 대륙 쪽, 대륙의 중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군, 부단군이었다. 그 저울에 비유됐다. 그 단군은 딱 저울 끈처럼 이렇게 중앙에 있고 마한은 저울판이었다. 그럼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추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기울죠, 이제. 그 추가 대륙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이합집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진안이면 이쪽이 마한이죠. 이 반도 쪽, 이쪽이 대륙 쪽, 이쪽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삼한관 경제에 목숨을 쥐고 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울끈이 아사달이고 마한이 저울판이고 번안이 저울 추가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요사라는 글에 잘 나오죠. 그 세대를 관통하는 평화의 설계. 그래서 여기서 비낙의 역할은 앞에 그 창기소 스승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왕검과 웅백다와 치두남과 그 다음에 나 비낙의 그 우정으로 단군 조선이 출발한 거죠. 그래서 나는 웅백다와 치두남의 아들들의 또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돼가지고 치두남의 아들 낭야, 웅백다의 아들 노덕리 이런 친구들을 잘 교육을 해서 부루단군을 모시도록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는 상당히 그 존경받는 스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이버 웹소설에는 이런 그림을 못 넣어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넣은 한자입니다. 한자도 이것은 전서체 이전 한자이기 때문에 갑골문자도 아니고 전서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백아강, 그 다음에 아사달, 소밀랑이죠. 그다음 안덕향을 도읍지로 하는 번안, 백아강을 도읍지로 하는 마한, 그 다음에 아사달을 도읍지로 하는 진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구는 이제 바로 강화도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록 높진 않지만 태산이라는 산이 있고, 여기 백두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양자강이 있고 황하가 있습니다. 이때가 당나라, 이쪽에 요왕입니다. 나중 당나라가 아니고 당요 우순, 요순 시대 요는 당나라, 그 다음 순은 우순, 우나라 왕입니다. 이때는 당이다. 그다음 일본은 우리에게 삼도로 알려졌다. 그때 기록에 삼도로 된 거 보면 아마 홋카이도는 빠진 모양입니다. 섬이 세 개의 나라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구가 바로 강화도인데, 그래서 이제 스승인 내가 스토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웅백다한테도 놀러가고 치두남한테도 놀러가고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아들 낭야와 노덕리가 취임하니까 거기도 또 취임식에도 가고 아주 좀 부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발해란 이름을 이때 이미 도입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발해만이라고 하죠. 저는 여기가 자꾸 발해라고 하는데 발해만은 여기 있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마 발해도 굉장히 큰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일견 보이는 것들이 대체로 맞아요. 뭐 문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그럼 여기가 왜 발해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혈구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막 비바람에 시달리다가 딱 멀리 이제 강화도에 마리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 마리산에 올라가 봐요. 저도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갯벌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이더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번안 쪽은 천재를 따로 지내거든요. 태산에서 지내는데 지금 마하는 지낼 데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뭐 금강산도 갔다 여기저기 가는데 강화도 여기서 하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마리산을 결정해서 나중에 결국 참성단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참성단은 누가 지은 거예요? 왕검단군이 지은 거예요. 그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1+1으로 왕검단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130살에 돌아가세요. 그래 지금 여기 나오는 나는 동갑인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라 우왕도 만납니다. 근데 그래서 부루태자를 또 같이 기술하게 됐어요. 부루태자는 이미 그 오행치수법을 전수하고 황태자 때요. 이미 아주 훌륭한 왕자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황자죠, 황자. 나중에 그 전통적 위계를 뒤집은 파격적 철학으로 참성단을 만들게 됩니다. 네모난 땅이 둥근 하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주역에서도 우리가 뭐 정역에서도 지천태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하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던 고대 사만의 굳건한 통념을 완전히 깨는 혁명적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것이 준공될 때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옛날 동기생들, 왕검단군, 웅백다, 취두남, 그리고 나, 비낙은 여기는 인공지능이 잘 구분을 못했는데 신지라고 써야죠. 그 넷이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왕과 순왕은 요왕은 상당히 방자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 조근이라는 것은 황제를 가서 천자를 가서 뵙는 거죠. 그걸 거부했지만 우나라 순왕은 뭐 철저하게 계산해서 4번인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배달국 시대 낡은 그 승락서에 의존하는 반면에 우나라는 순왕은 우리 그 단군들의 그 승락을 받는 것이죠. 왕검단군에. 네 번이었지. 그렇게 잘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순왕이 나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나쁜 사람이 됐냐. 순왕 때 바로 9년 홍수가 나요. 9년 홍수가 난 거를 바로 잡은 사람이 우사공이었습니다. 근데 우사공은 이래저래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사공의 부친이 홍수를 통제 못했다는 벌로 죽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이어봤는데 그 아들은 자기 집 문 앞을 지나칠 때도 집에 들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그 홍수를 대비하고 오행치수법을 공부해서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비를 죽이고 또 아들을 일시켰느냐. 우사공 일할 마음이 났겠냐. 그 다음에 우사공은 홍수 방어에 실패하면 무능하다고 죽을 거고 홍수 방어에 성공하면 백성들의 신망을 획득하니까 가뜩이나 심술궂은 순왕이 겉과 속이 다른 순왕이 결국은 죽일 거다. 신하가 백성 지지받는 걸 그 꼴을 못 보는 치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왕이 그런 나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왕이 나중에 이제 원래 우왕이 제가 여기도 좀 자세히 나옵니다만 제가 좀 뺐는데 아들 단조한테 왕위를 물려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그 단조한테 물려줬으면 아마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순왕한테 왕비로 바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순왕이 약속을 파기하고 단주까지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순왕은 결국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묘족한테 잡혀 죽게 됩니다. 그래 잡혀 죽기 때문에 하나라 우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루는 아주 과학적인 천자였어요. 뭐 도랑령 통일, 정자, 토지, 구획 이런 걸 했다고 환단국에 나옵니다. 환단국에 활자화 돼 있으면 맞는 것입니다. 3년 그 상이란 효자의 길을 이미 대련이 몸소 실천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가림토 문자라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도랑령 통일 정가제 도입. 나라가 크지만 여기 가면 물가가 어떻고 여기 가면 물가가 어떻고 그걸 다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아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선한 마음의 악한 마음을 좀 큰 활처럼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관역으로 쏴 없애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노래를 직접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부룻단지요. 이 아마 씨앗을 남겨놓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부룻단지, 지금도 부르라는 말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가림토 문자. 소설에 제가 자세히 묘사해 놨습니다. 원방각, 하늘, 땅, 각, 천지인, 사람을 가지고 한글의 기원이 되는 가림토 문자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장면에 하나라 우왕이 와서 창기소 선인에게 묘소에 절을 하게 됩니다. 창기소 선인이 바로 그 오행치수법을 만들어서 군현홍수를 막게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1인칭인 신지를 보게 됩니다. 신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라 우왕이 제가 낙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낙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날 하도는 2개씩 붙어 있었는데 요거는 1379 천수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틀려 있어요. 이렇게 S자를 그리죠. 그 다음에 2468도 이렇게 S자를 그리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요건 뭐 카이랄 대칭이라고 그래서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할 게가 있을 것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제가 상생문화연구소에서 3차원 K 코스모스를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자세히 그 3차원으로 이걸 설명하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 개천기 사가의 3부 치우천자 편하고 4부 왕검단군 편 주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개천기 OST 개천가 뮤직비디오를 연결시키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하늘이 떨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학을 비추네 삼도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화린 당불이여 배달민족의 공이여 화린 당불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해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수상하고 백구 현무 고요하니 전손이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전손이 나갈 길 저 멀리